이번 시간에는 6번째 항목으로 용전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적정법이라고 얘기해요. 적정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이 적정법이 DO시험의 1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시험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시험법이라는 것은 뭐다? 적합합, 부적합을 판정하는데 조건이 없으면은 주시험법으로 기준한다. 그 주시험법은 1법이다. 조건이 없으면 1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극법,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적정법은 아직까지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잉클러 이름이 바뀌어서 아자이드와 나트륨 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명 잉클러법,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 용전산소, 일단은 이 잉클러 아자이드와 변법 적정법의 시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 순서는 여러분의 시험, 우리 기사시험에서는 이 시험 순서를 써라, 순서대로 써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지금 현재로 이 용전산소의 적정법은 우리 환경기능사 시험에서 이것을 바로 실험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요. 이 시험을 보면은 참 바보같이 가르쳐 주는 데도 많아요, 보면은. 자, 일단은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시험 순서의 첫 번째로 시료를 BOD병에, 예전에는 DO병 그랬는데 지금은 BOD병. 이 BOD병은 얼마짜리 쓰면 약 300ml짜리, 300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 300짜리 BOD병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 이런 시료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요. 여기에 시료가 들어있으면은 이 시료 속에 들어있는 물 속에 산소를 측정하는데, 이런 물을 우리가 채취를 하려면은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자. 코크가 형성돼서. 그랬을 때 BOD병이 있으면은 이 BOD병에 이 시료를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그러면은 이 호수가 있으면은 이 호수가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떨어뜨리고 정조 중에서 이 속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병목이라는데 병목의 위치에 올 것이냐? 아니면은 중앙에 위치에 올 것이냐? 아니면은 바닥에 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중에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서는 하나만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빵점이고, 기능사 시험은 가점제돼. 여기서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으로 해야만 돼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병목까지 와야 된다. 3번 중앙까지 와야 된다. 4번 바닥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5번을 할 거야. 거꾸로 집어넣어. 병 바깥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높이가 있다는 얘기는 그 높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속에 누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 물이 떨어지면서 산소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돼? 산소를 잡으면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바닥부터 와야 돼. 바닥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요 코코를 살짝 열어가고 쫄쫄쫄쫄쫄쫄 흐르게 물을 저기 담아야 된다. 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물이 쫄쫄쫄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가득 차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요 사이에도 누가 존재한다?
공기가 존재하는 거죠. 공기. 그럼 공기하고 물하고 만나면서 공기가 계속 물속으로 녹아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쫄쫄쫄 그러면 안 돼. 한 번에 쫙 들어가고 여기에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이 흘러야 된다. 가득 찬. 그러니까 물을 최대한 열어서 가득 찬 상태에서 물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때 바닥이 와서 닿아야 된다. 그러니까 뚜룩 떨어지는 소리 났다. 그러면 다 빵점 맞는 거야. 그 부분 점수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예요. 예전에 이거를 강의를 해줬는데 모 대학에 환경공학과 학생 하나 딱 떨어졌어. 난생 처음 시험하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다 한 번에 붙었는데 환경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 딱 떨어졌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잘하는 거하고 뭐하고 점수만 잘 맞는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쭉 물이 채워서 와요. 그랬을 때 가득 채운다 했으니까 요 병목까지 와야 가득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딱 와야 가득이다. 아니다. 조금 넘쳤을 때가 가득이다. 아니다. 많이 넘쳤을 때가 가득이다. 그래서 병목이 1번, 우리가 입구까지 딱 왔을 때가 2번, 조금 넘쳤을 때 3번, 가득 넘쳤을 때 4번 그러면은 이 중에 답은 다 가득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중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멍청한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쫄쫄쫄쫄 하다가 여기서 조금 넘치면 얼른 잠가야 된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이라는 것이 이게 채워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채워져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위에는 누가 있어요? 공기를 계속 밀고 올라오죠. 물이 쭉 올라오면서 공기를 밀고 때문에 공기가 계속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네들을 싹 내보내고 이 속에 순수한 물이 딱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해? 물이 콸콸콸콸콸콸 넘쳐야 된다는. 그리고 나서 딱 잠가야 뭐다? 이 속에 있는 시료로 그대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하고 맞닿고 일부분 들어왔던 부분을 싹 넘치고 딱 꺼도 물은 제일 위에 요만큼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득 채워요. 그리고 여기서 말은 없지만은 마개를 막아요. 마개를 막고 그 다음에 시약이 있는 곳으로 와서 두 번째로 시약을 주입해요. 시약은 조건이 없는 한 반드시 두 가지를 주입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MnSO4라는 것을 주입해요. 황산망간이라는 것을 1ml 주입하고 두 번째 NaOH, KI, NaN3 얘네들을 혼합되어진 이 용액을 1ml 주입해요. 1ml 주입하는데 이거는 절대 우리가 이제 홀 피펫이라든가 아니면 부필 피펫이라든가 메스 피펫 어떤 걸 집어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1ml 주입을 해요. 반드시 이때 사용하는 것들은 다른 피펫을 사용해야 된다. 얘를 쓰고 얘를 쓰면은 이 송 안에서 반응이 생겨요. 반응이 생기면서 이때 침전물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밑에 요 피펫에 여기가 막혀요. 그래서 절대 같은 거로 써서는 안 된다. 얘를 집어넣어야 돼. 얘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즉 병마개를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병마개를 뭐 한다? 막고 다시 열어가지고 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열어보면은 물이 요만큼 돼요. 요때 차지하는 부피가 이 병의 부피가 만약 300을 했으면 300ml가 병마개를 막았을 때의 부피가 300ml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모든 시약은 원칙은 측벽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야. 측벽. 그러면 피펫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기울어진다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눈금을 정확히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직을 하려면 수직을 해가지고 여기 달라면은 이런 상태는 수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병을 기울이는 거예요? 병을. 그러면 얘가 수직이 되죠. 병을 기울여서 아니면 이쪽을 기울여서 뭐다? 기울여서 이것을 1m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는 관계 없으니까는 뭐다? 그냥 중앙에다가 주입한다는 요 입구에다 주입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중앙에다가 1ml씩 이제 각각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마개를 막고 요게 살짝 병을 보면은 요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가 싹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병마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게 물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이제 일일이 약 올라오는 공간이 한 2mm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럼 마개를 막고 버려야 되는데 이때 마개도 잘 막아야 돼요. 마개도 그냥 쑥 막으면 여기에 공기방울이 생겨요. 공기가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생기다고. 그런 상태에서 실험 보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봐야죠. 네, 그런 것들도 마개를 어떻게 놔야 공기방울이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능사 배워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알려주죠. 자, 세 번째로서는 그렇게 마개를 막은 다음에 병을 회전해요. 병을 회전. 약 2분간 이렇게 됐는데, 회전. 뭐 조금 더 흔든다고 해서 관계는 없어요. 그럼 이것이 BOD병이라면은, BOD병을 회전하라 했더니 어떻게? 이건 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회전이라고 얘기해요. 병을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시약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게끔 해주는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실질적으로 MnSO4가 물 속에 있는 누구하고? OH이온하고 만나가지고 누가 되냐면은 MnOH2라는 수산화 제1망간이 해당되는데 얘가 백색의 작은 덩어리들이 생겨요. 이 백색의 덩어리가 누구랑? 수중에 존재하고 있는 산소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산소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MnOH2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일명 MnOH3 해가지고 수산화 제2망간이고 얘의 덩어리 물질은 갈색이에요. 요거를 만나기 위해서 얘 물질이 산소와 만나기 위해서 얘를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 대학원생은 다리까지 떨어 다리까지 뭐 카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뒤로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오면서 다시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느 시간을 가지고 요 안에서 회전을 해줘야죠. 그래서 수중에 있는 산소하고 충분히 만나게끔 해주는 거죠. 만난 다음에 네 번째로 가만히 내비둬요. 그거를 정치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정치시킨다. 예전에는 어디까지 정치시키냐 그러면 3분의 1 이상 맑은 층이 형성될 때까지. 그런데 요 위에 부분하고 얘기가 3분의 1이면 이게 10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300 중에 3분의 1, 즉 얼마? 100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시킬 때는 이것이 100ml, 우리 법에는 100ml 이상 맑은 층이 형성될 때까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맑은 층이 형성될 때까지 가만히 내비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서는 다시 마개를 열고 CH2SO4 즉 진한 항산, 농황산 얼마를 1ml를 주입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황산망간이라든가 알카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각각 황산까지 전부 2ml를 주입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법이. 그랬다가 바뀌어가지고 1을 집어넣고 얘가 2로 집어넣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바뀌어서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 황산이 얼마짜리를 쓰도록 되어 있냐면은 5몰 농도짜리로 1ml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황산을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없으면 이 황산은 누굴 집어넣냐면 원액을 집어넣었어요. 원액. 아직까지도 우리 환경기능사 시험을 보면은 원액을 주어져요. 이게. 근데 실제로 법에는 5몰 농도짜리로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액을 써도 관계없어요. 5몰 농도짜리 써도 관계없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 바뀐 것도 모르고 2ml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잘못은 1ml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병마개를 맞고 다시 회전해요. 다시 회전하는데 이때
이 밑에 이제 쭉 가라앉았으니까는 황산을 집어넣어서 얘를 싹 녹이는 거야. 침전물을. 그래서 다시 회전하면서 싹 깨끗하게 녹아요. 얘가 가라앉은 것이 뭐다? 갈색의 침전물이기 때문에 싹 녹이면 무슨 물이 되겠어요? 이때가? 갈색물이 돼요. 아주 깨끗한 갈색물이 돼요. 무엇과 유사하냐면 양주, 시바스리갈 뭐 이런 거하고 아주 색이 똑같아요. 가짜 양주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갈색이 돼요. 이거를 6번째로 200ml를 분치해요. 분치. 이 분치할 때는 또 우리가 메스 실린더 또는 용량 플라스크를 통해서 200ml를 분치해요. 200ml를 분치한 다음에 7번째로 0.025 몰농도짜리 Na2, S2, O3, TO 항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해요. 적정을. 근데 이게 바뀌기 전에는 뭐였냐면은 0.025 노르말 농도짜리로 적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꿨는지 한심스럽게 몰 농도를 전부 노르말 농도짜리를 전부 몰 농도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COD 시험할 때도 0.025 노르말 농도짜리 KMNO4로 적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노르말로 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0.005 몰 농도로 어차피 나중에 한산을 하면 노르말 농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COD 시험에서 K2CR2O7은 0.025 노르말 농도로 적정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KMNO4로 적정을 해도 예전법은 0.025 노르말 농도로 적정하야 되는데 얘는 오가의 물질이니까는 요걸 쓱 바꿔가지고 0.005 몰 농도로 적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근데 얘는 유가의 물질이니까 몰 농도로 하려더니 딱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만 딱 하나 노르말 농도 쓴 거야. 못 바꾸니까는. 소점이 생기니까는. 그럼 미친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 그냥 쓰면 될 거 가지고 그냥 그거를 굳이 몰 농도로 써가지고 어떤 다른 어떻게 농도로서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니고 그것만 숫자만 단위를 싹 그렇게 바꿔놓은 것뿐만. 그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들이에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얘를 가지고 몰 농도로 이제 적정 농도가 뭐냐? 몰 농도다.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써있어요. 이건 몰 농도로 알아야죠. 이래서 적정을 하면은 무슨 색이 되냐면 점점 그 갈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법에는 노란색이란 말이 없어요. 황색으로 쓰게 되고 그 황색이 되면은 8번째로 지시약인 전분 용액을 집어넣어요. 전분 용액을 약 1ml를 집어넣어요. 1ml를 집어넣고 흔들어 보면은 깨끗한 산소가 상당히 높게 존재하는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전분을 집어넣고 흔들어 보면 아주 짙은, 제가 봤을 때는 깜장색인데 청색이라고 돼요. 청색. 그것이 이제 더 엷게 보면은 청색이 돼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아주 바로 짙은 청색이 돼요. 그것이 되면은 9번째로 계속해서 0.025 몰 농도짜리 TO 항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해요. 적정을 해서 무슨 색이 되면은 이제 청색에서 무색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누구다?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이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거는 바탕시험을 하지 않아요. 바탕시험을. 만약에 이 수 중에 이제 우리 시험법에 나오지만은 이 수 중에 제2철이온, 즉 상가의 철이온이 상당히 많은 농도짜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황산을 넣기 전에 바로 브라칼륨, KF, 그걸 플로리나 칼륨 또는 브라칼륨, 플로오린 칼륨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을 1ml를 주입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 법을 보면 되고 바로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도 손의 모습, 그 다음에 브렛이라는 것을 적정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바로 형성이 돼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던데, 브렛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런 거. 여기다가 시약을 채워가지고 얘를 똑똑똑똑 떨어뜨리는데, 대개 시약을 채워보면은 요 밑에가 요만큼이 어때요? 빈 공간이 생겨요. 그거를 바로 요걸 제대로 조작을 안 하면은 얘가 여기 어떻게 가득 채워지면서, 사실 여기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공간에 채워져 버리면은 그만큼이 소비된 곳으로는 얘는 눈금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요거를 바로 0점 조작을 해줘야 돼요. 이 브렛이라는 것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병을 회전시키고, 여기에 지금 현재 삼각 플라스크에서 여기 항세대기 하는데, 우리 기능사 시험은 마그네틱 바 이런 걸 사용 못해. 손으로 흔들어야 돼, 손으로. 손으로 흔들어갖고 열심히, 이것도 흔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건 저희들 때나 배웠던 방법의 하나예요. 이게. 저희들 때는 그 시약들을 빨아 올리고 내리고 하는 필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럼 항상 같은 거 집어넣으면 뭐를 해? 손으로 이렇게 끼우려갖고 안 들어가면 입으로 빨죠. 탁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다 조절해서 무진장 정확해요. 이게 전부 손으로 해. 왜? 필러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는.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마그네틱 바라는 걸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조에 하나씩 줘가면서 이거 잊어먹으면 F. 지금 막 널려다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죠. 네. 이런 것들이 시험이, 기능사가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그때 그런 기구가 하나도 없었을 때 시험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워낙 이런 걸 잘 알죠. 요즘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이 손잡이도 이것도 어떻게 해야 가장 최상의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해놨어요. 그 필러라고 하는 것도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거죠. 자, 요 조건을 알아야 디오 시험에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알아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식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 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식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편의상 보면은 여기에 누가 BOD병이 있어요. 얘가 300ml짜리야. 30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를 V1이라고 하잖아요. V1. 여기에다가 시약을 집어넣었어요. 시약을.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항산망간 1ml, 알카리성 요도화 칼륨, 아자이도화 나트륨 1ml. 해서 전체가 얼마 됐어요? 이제 얼마 됐어요? 300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얘기 좀 해봐. 얼마 돼요? 300이 되는 거예요. 300이 된다면 300. 영화 300도 안 봤어요? 300이라면 300. 예? 즉 300짜리에다가 2ml 집어넣어서 마개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2ml가 넘쳐야지 볼록 튀어나와? 이가 그 속에 있으면 볼록 자리가 잡으려면 볼록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고 2m가 넘친다고. 그래서 시약을 집어넣을 때 중간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다? 여기 시약을 집어넣으면 마개를 넣으면 이 위에 있는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2ml가. 그러면 시약을 집어넣고 시약이 넘칠 것 같으면 못하러 집어넣어. 그죠? 그래서 중간에 집어넣는 거야. 중간에 위에 있는 물이 넘친다고. 그러면 이 300 속에 누구다? 우리가 원하는 검수만의 양은 시약을 얼마로 한다면은, 즉 2ml, 이것을 R이라고 한다면은, 검수량은 얘가 V1이면은 V1 마이너스 R만큼만 누구다? 검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검사하는 물이 되죠. 이걸 가지고 집어넣고 이제 병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었어요? CH2SO4. 황산을 얼마를? 1ml 집어넣죠. 그럼 1ml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속에는 전체는 300이죠? 300. 만약에 300이고 어떻게 된다? 시약이 2였다면 검수량은 298이죠. 그럼 황산을 1을 집어넣으면 검수량은 얼마 돼요? 숫자로 얘기한다면
얘가 300이고 2면 검수 298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황산 1을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었다는 1이 또 넘쳤죠? 그럼 검수량은 얼마예요? 290? 290 얼마 돼요? 298이 되는 거야. 29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알아야 돼. 지금 황산을 넣기 전에 얘를 집어넣고 어떻게 흔들어 섞어가지고 지금 물이 맨 처음에 이만큼인데 이걸 흔들어 섞어가지고 여기에 맨 처음에 산소가 쭉 있었다고. 산소가 있었는데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산소로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밑에 다 가라앉혔죠. 그 위에가 맑은 물이 이제 100ml 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개를 열고 황산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이 위에 넘쳐나가는 물에는 뭐다? 산소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산소가 있으면 잘못 흔드는 거지. 산소를 다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서 산소를 298ml 속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서 MnO2로 만들어서 이 밑에 다 가려줬다고. 그럼 황산을 집어넣고 1이 넘어가니까는 뭐다? 물 속에 산소가 없는 물이 1m가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298m 속에 존재하는 산소는 아직까지 이 밑에 다 잡혀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산이 들어가도 검수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얼마를? 200ml를 분치하죠. 200ml를. 얘를 편의상 V2라고 한다면은 이 V2 속에는 검수만의 양은 얼마냐 그랬죠. 검수만의 양. 즉 300 속에 V1 속에 검수의 양은 얼마였어요? V1-R이 검수였죠. 그죠? 그럼 V2 200을 바로 빼냈어. 그러면은 이때 검수량은 얼마냐? V2 속에 진짜 있는 검수만의 양은 300 속에 298이면 200 속에 얼마냐? 이거 찾는 거죠. 그러면 V1분의 바로 누구? V2 곱하기 V1-R만큼의 검수가 있는 거죠. 검수량은 얼마? V1분의 V2 가로 열고 V1-R만큼이 있다. 이만큼의 밀리리터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누굴 가지고 바로 0.025 몰농도짜리 Na2S2O3로 적정을 하는 거죠. 적정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브렛이라고 한다면은 0을 기준해서 여기까지 황색이 됐고, 전분을 집어넣어서 청색이 되면은 여기까지 무색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때 소비되어지는 전체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전체 양이 누구다? A 밀리리터가 소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고 6.2가 될 수 있고 8.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A 밀리리터. A 밀리터로 소비된 거예요. 그런데 0.025 몰농도라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고체 시약을 통해서 만들어요. 만드니까는 이 0.025 몰농도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작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것이 뭐다? 그것이 표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농도에 바로 누가? 보존계수 팩터의 값이 결정되는 거야. 그 팩터의 값이 0.998이 됐든 0.992가 됐든 1.008이 됐든 1.006이 됐든 어떤 숫자가 형성되는데 이 F의 값하고 0.025 몰농도하고 곱한 값이 실제 작용하는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작용하는 것을 얘를 숫자를 바뀌지 않고 이때 보존계수 팩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소비됐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황산이 되면은 여기서 침전물질이 발생된 MnO2 그 속에 해당되는 당량만큼의 우리가 주입되어지는 NaOH, KI, NaN3에서 바로 여기에서 요오드가 황산에 의해서 생성돼요. 얘 당량만큼 요오드가 생기고 이 요오드가 T황산화트륨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은 T황산화트륨이 1당량이 소비됐다는 얘기는 요오드가 1당량이 있고 MnO2가 1당량이 있었고 그러면 그 속에 산소가 1당량이 있구나. 모든 물질의 반응은 당량 대 당량을 이루어진다는 그 조건에 의해서 환산하는 거죠. 그럼 이때 소비된 양을 구했으니까는 무엇으로? DO 농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DO 농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밀리그램 퍼 리터다. 1리터를 시료로 했을 때 산소양이 몇 밀리그램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시료량이 얼마예요? V1분의 V2 가로 열고 V1 마이너스 R 밀리리터에 누가 들어갔어요? 0.025 몰농도지만은 얘는 1가 이온이기 때문에 뭐다? 당량 퍼 리터라고 쓸 수 있죠. 어차피 한 사람은 당량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A 밀리리터가 들어갔어. 보존 개수는 팩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산에 의해서 밀리리터 그러면 1리터로 기준했을 때 이만큼의 당량이 들어갔다. 왜? 산소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도가 있다는 얘기는 산소가 그만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됐다. 그럼 이것이 존재하는 이제 뭐로 본다? 산소의 당량으로 보는 거죠. 산소라는 것은 1당량이 얼마냐? 8g이죠. 8g은 10의 3승 밀리그램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개론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똑같은 거죠. 그죠? 당량이 이게 뭐냐? 바로 DO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 만든 거죠. DO 밀리그램 퍼 리터 해놓고 A 누구다? 얘를 먼저 쓰고 F가 있다. F를 먼저 쓰죠. 그리고 분모 밑에 분모는 어디로 가요? 얘는 분자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분자로 V1 분모에 있는 것 중에 V2를 여기다 쓰자. 요것만. 그리고 곱하기 분모에 누가 남았어요? V1 마이너스 R이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밀리그램으로 한산해서 10의 3승 있죠? 얘를 1000이라고 쓰자. 나는 10의 3승을 쓸래. 10의 3승을 써도 관계없죠. 그죠? 그랬더니 남는 게 뭐예요? 이제 남는 게 0.025하고 곱하기 8이 남죠. 그래서 0.025 곱하기 8 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게 0.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에서는 여기다 곱하기 0.2라 써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라는 걸 본다고. 시험이라는 걸 봤을 때 이 0.025 노르말 농도를 뭐라고 하냐면 40분의 1 노르말 농도예요. 시험을 보다 보니까는 문제가 4분의 1 노르말 농도로 적정했다. 즉 0.25 노르말 농도로 적정했다. 이렇게도 나와요. 또는 50분의 1 노르말 농도로 적정한다. 20분의 1 노르말 농도로 적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40분의 1, 0.05가 아닌 다른 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다른 농도가 나오면은 0.1을 놓고 계산한 다음에 또 보정을 해줘야 돼. 귀찮잖아. 안 귀찮나? 그러면 여기서 구해가지고 보정을 해주면 돼.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0.05라는 요 숫자 대신에 아예 뭐로 쓰자? 여기다가 적정 농도 C라고 쓰자.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면 0.05로 주면 0.05 곱하기 8 해주면 되고, 40분의 1이면 40분의 1 곱하기 8 해주면 되고, 50분의 1, 51분의 1 곱하기 8 해주면 되고, 4분의 1이면 4분의 1, 0.2면 0.2, 0.0이면 0.02, 0.01은 0.1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정이라는 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훨씬 더 간단하잖아.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읽을 때 AF V2분의 V1 곱하기 되게 생략해서 했잖아요. 그죠? V1 마이너스 R C 뭐가 돼?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C 하고 뭐 그죠? 그러면 잊어먹지도 않아. 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쳐줘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뭐 해줬어요? 요거를 무엇으로? N으로 바꿔야 돼. 왜? 적정 물질의 대부분이 중크롬산 말고 전부 몰 농도로 적정하도록 돼 있으니까는 무엇으로? 노르말 농도로 바꿔서 곱해줘야 돼. 그래서 N 곱하기 8로 알자래. N 곱하기 8. 이거는 적정법은 다 똑같은 거야. 이 DO 농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적정법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뒤에 COD가 됐든 암모니아성 질소가 됐든 염소유가 됐든 적정법은 다 이런 식으로 알면은 별도로 이 뒤에 숫자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그 노르말 농도가 얼마로? 물 농도에서 노르말 농도 곱해 환산해서 거기다 우리가 O2 DO 농도면은 COD면은 8을 곱해주면 되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어떻게 돼? 14니까 노르말 농도 곱하기 나중에 14 해주면 되고, 염소유는 노르말 농도 곱하기 35.5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똑같아. 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알 필요가 있어야지. 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찾으려면 여기 오히려 불편해가 공식을 외우더라도 뭐다?
이런 것들을 요런 것 이렇게 바꿔가지고 외우면은 어떤 조건이든 간에 다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됐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에 내용과 그 밖에 내용하고 문제에 대한 것을 이어서 하기로 하죠.